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차단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업데이트가 멈추고 다음엔 검색이 사라지고 마지막엔 접속 자체가 닫힙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출금 버튼입니다.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기지 못하면 내 코인이 화면 속에만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업데이트 차단이지만 내일은 로그인 오류, 모레는 접속 불가로 번질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낸스를 쓰는 분이라면 지금 해야 할 건 명확합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개인 지갑으로 빼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기준으로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입니다. 신규 이용자는 설치가 막히고 기존 이용자도 점점 불편해집니다. 신규 이용자는 특히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지면 처음부터 시작할 길이 좁아집니다.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존 이용자는 당분간 설치된 앱을 쓸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멈춥니다. 접속이 어느 날 갑자기 끊겨도 놀라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머릿속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출금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늦으면 내 자산이 화면 속에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는 언제든 막힐 수 있고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짚겠습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재의 핵심 뿌리입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붙었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하나의 흐름도 큽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대처 방안을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불안 요소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내가 직접 키를 쥔 지갑으로 옮겨두면 접속 제한과 상관없이 통제권이 생깁니다. 개인 지갑으로 뺄 때는 주소 한 글자만 틀려도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가듯 누르지 말고 복사한 주소가 맞는지 차분히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 출금을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도착하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속도보다 정확성이 먼저입니다.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선택이 꼬이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실수를 부르는 순간 수수료보다 큰 비용을 내게 됩니다. 신규 이용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불가능하면 업데이트도 못 받고 가입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미리 대안을 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이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며 추후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 저는 국내 거래소를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를 제가 따로 비교 분석해 놨습니다. 불안할수록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지, 레버리지 200배가 가능한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 한글 지원이 되는지, 가입 보너스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5가지가 이동의 체감 차이를 만듭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래소 5개의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으니 옮겨야 하는 분들은 그쪽부터 확인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타는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는 방식이라 차트 한번 잘못 보면 손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같은 가격대에서도 위로 쏘고 아래로 꺼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곧 생존입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과 다르게 방향만 맞아도 수익이 날 수 있고 방향이 틀리면 손실도 바로 커집니다. 그래서 롱과 숏의 개념을 먼저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롱이 편하지만 근거 없이 잡으면 물립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고 하락장에서는 숏이 흐름을 타기 쉽습니다. 다만 반등 한 번에 흔들리기 쉬워서 근거가 더 단단해야 합니다. 이제 언제 롱을 잡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 저점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간다면 시장의 매수 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무작정 추격하지 말고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진입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바로 풀 레버리지로 뛰어드는 건 아닙니다. 신호는 방향을 알려주고 진입은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차트가 돌파 후 지지하는지 그 호흡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니 롱 진입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시원치 않으면 허공에 떠 있는 상승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에 확 들어가지 말고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한 박자 더 기다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뉴스 확인은 단타에서도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비트코인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는 차트가 그 뉴스를 따라오고 있는지 보세요. 뉴스와 추세와 거래량이 같은 방향이면 롱의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뉴스만 믿고 뛰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숏을 잡아야 할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반등이 와도 고점이 낮아진다면 시장이 힘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올라가길 바라기보다 내려가는 흐름에 편승하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데드 크로스 구간에서는 반등이 오더라도 되돌림이 약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숏은 추세에 순응하는 거래가 됩니다. 단, 과열된 공포에 휩쓸려 너무 늦게 따라붙는 건 피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 빠진 상승은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차트가 위로 겨우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숏 진입을 고려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하락 중에 거래량이 확 터지면 급락의 마무리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숏의 근거를 강하게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찍는 게 아니라 확률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지표가 생각보다 큰 힌트를 줍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차트에 올려두면 지금 시장이 숨을 고르는지 과열인지가 보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 하나만으로 무조건 숏, 무조건 롱을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추세가 강한 날엔 70 위에서 더 올라가고 약한 날엔 30 아래에서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신호와 겹치는 순간을 노립니다.
MACD는 추세 전환에 힌트를 줍니다. 선이 교차하며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이 보이고 히스토그램의 크기로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롱과 숏의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잡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큰 움직임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밴드를 강하게 뚫고 나가면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타는 이런 폭발 구간을 잘 활용합니다. 결국 단타는 하나만 믿고 들어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한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일 때 그때가 진입 타이밍입니다. 근거가 겹칠수록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방향을 잡았다면 진입 후에도 차트를 계속 봐야 합니다. 처음에 세운 근거가 무너지면 포지션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단타는 버티기가 아니라 정리가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초보자일수록 레버리지 숫자에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200배가 가능하다는 말은 달콤하지만 그만큼 작은 변동에도 포지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낮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지,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호재가 시장에 먹히는지 세 박자를 맞춰보세요. 세 박자가 맞으면 손이 덜 떨립니다. 숏을 잡을 때는 하락 추세가 뚜렷한지, 저점이 낮아지는지, 데드크로스 같은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부정 뉴스까지 겹치면 숏의 근거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롱과 숏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시장이 오르는 날엔 롱이 정답처럼 보이고 떨어지는 날엔 숏이 정답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들어간 자리의 근거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차단이 진행 중이고 앱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흐름이 더 강해지면 접속 제한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존 이용자는 당분간 가능해도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설치가 어려워지고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이 막히는 순간 새로 시작할 길이 좁아지니 대안 거래소를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회 접속은 VPN 같은 방법이 있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리스크를 2배로 쌓는 선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불가, 수수료 부담, 추후 세금 부과 예정이라는 현실 때문에 대안으로 보기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둔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개, 수수료, 200배 레버리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가입 보너스 $100까지 포함한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정보뿐 아니라 이번 차단 이슈 대응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도 깔끔하게 묶어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꿀팁도 함께 넣어두었으니 시간 아끼려면 그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선물 단타를 하는데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롱과 숏은 감이 아니라 근거로,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확률로 접근하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친절하게 풀어서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슈 때일수록 정보를 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손실을 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접속 제한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내 자산을 안전한 자리로 옮기는 속도가 가장 큰 방어입니다.